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중에서도 되게 힘드신 분들 많죠. 경제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든 때고, 또한 또 감정적으로도 힘든 분들 많을 텐데요.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우리나라에서 올 1월에 자살률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다, 이런 영상도 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힘든지 이걸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자살률 원인의 1위는 고통스러운 감정 때문이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 지구에서의 삶이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뭔가를 얻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만 지나면 당연시돼요. 편안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나 감사를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요즘도 와, 코로나가 없어져서 하루하루 너무 감사해, 마스크 끼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살아서 오늘도 기뻤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고통스러워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많은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는 저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런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있구나. 정말 지구에서 삶은 그냥 카테고리가 다를 뿐이지 그냥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구나. 재산이 많으면 병에 걸려 있거나 몸이 건강하면 직업이 안 좋다거나 뭔가 자신이 원치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괴로움을 창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없는 사람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돈도 많아서 되게 잘 사는 동네에 마당까지 달린 집에서 있고, 남편이 힘들까봐 다 챙겨주고 태워다 주고 막 살펴주고, 또 자식들도 다 잘 커서 성인이 된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까요? 몰라요. 자신이 그런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서 열외로 이렇게 되게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 괴로운 부분에 자꾸 포커싱해서 이 괴로움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게슈탈트 이론에서 말하는 미해결 과제 때문이에요.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죠. 이 부분을, 이 미해결 과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번역을 한다면 한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한이라면 어떤 거예요? 깊은 상처죠. 그래서 과거에 있던 일로 인해서 발생한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게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계속 의식 밖으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라는 요구를 고통을 통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카르마라고 하죠. 이 카르마가 가리키는 방향도 또한 이 미해결 과제와 똑같아요. 너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 경험을 완료해, 그런 목적이거든요. 어떤 것을 내가 배워보겠다, 경험해 보겠다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 현실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이 경험에 있어서 감정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 차원에서 회피해 버리면요, 계속 내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집중할 수 없게끔 이 미해결 과제가 계속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전경은, 저의 이 화면은 카메라가 그냥 휴대폰이라 이렇게 뒤에 아웃 포커싱 이런 기능이 없는데, 그 기능이 있는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보면 뒤에는 배경이 뿌옇게 날아가 있고 전경의 핵심이 되는 주인공만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에게 불필요한 일들은 배경으로 흩어져서 뿌얘지고 나의 의식의 에너지를 잡아먹지 않고 내가 집중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해결 과제는요, 자꾸만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해요. 그러면서 나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마음 안에서 계속 고통스러운 감정을 유발해서 집중을 차단하는 거죠. 애니어그램 유형에서 보면 가장 상담하기 어려운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7유형과 9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의 특징은요, 회피적인 성향이 되게 강해요. 7유형은 정말 빨리 그냥 재미있고 나의 시선을 확 잡아 끌 수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버리고요. 9유형들은 자신을 약간 혼수 상태처럼 의식을 뿌옇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두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자꾸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그런 느낌들을 차단하고 회피하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근데 확률이 높다는 거지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아요. 7유형과 9유형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발달한 분들이 있죠. 제가 삿구루라는 인도의 영적 지도자, 그분의 영상을 봤었는데 그분은 되게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고 재치 있어요. 그분은 진료형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드물게 진료형과 구유형도 이렇게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거나 어떤 진화하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보면 다 그런 건 또 아니지만 전생이든 어떤 굉장한 상처의 경험이 과거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는 그런 공격적인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도 해요. 그런데 또 드물게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이렇게 아파서 그렇구나, 그가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진화한 사람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도 하죠. 언어 상담을 할 때는 주로 상담을 오신 내담자분들과 현재의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랬을 때 이런 기억이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드물게 무의식이 드러나면서 울기도 하시고 그런 과정을 겪는데, 그에 비해서 최면 상담은요, 무의식의 정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내 안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런 노래가 있는 것처럼 사실 내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나의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 파트들과 또 소통을 하게 되기도 하고 하면서 무의식과의 접촉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전생도 그렇고 확실히 더 사람의 무의식, 인간의 무의식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저의 전생을 봤지만 전생 작업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이 미해결 과제가 단순히 이 현생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꾸만 이 미해결 과제를 고통을 통해서 정화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는 거고, 이것을 통해 상처의 치유이자 경험의 완료, 카르마의 해소가 같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것이 곧 에고의 소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고통을 들여다봤을 때 현재 내가 지금 뭘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돈이 없거나 정말 몸이 아프거나 지금 현재 막 전쟁 상황에 놓인 사람도 있고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도 내가 미친 듯이 괴롭다. 그러면 이게 현실의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면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을 하셔야 돼요. 해결 과제가 자꾸만 나를 자극하면서 고통을 촉발하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그런 작용이라는 거죠. 이 에고는요, 상상력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어떤 일들을 상상하면서 불안함을 자극해서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기억력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사람을 괴롭게 만들기도 하죠. 이것은 또한 몸에서 올라오는 감각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 미해결 과제, 해소되지 않은 상처의 감정들이 차크라를 막고 있어서 오는 불편한 느낌일 수도 있어요. 나의 심장의 느낌을 굉장히 주의 깊게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심장에서 느껴지는 그 불편한 감각이 나의 어떤 기억이나 감정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감각은 이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서 고통으로 빠져드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몸의 반응, 그리고 내 감정들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결론적으로 이거를 다 끝낼 수 있는 거는 의식 정화밖에 없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마의 소멸, 나의 상처의 치유, 에고의 소멸, 그리고 어떤 경험의 완료라는 거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힘들 때 현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작용인 거를 생각하시고 이 고통을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